마치 자기들은 웅덩이에서 다 매수해놓고 꼭대기에서 개미들을 태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우리나라 주식 세력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쉽게 미국 직투계좌 수익이 9,970만 원에서 끝났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이 계좌에서 1억 수익을 눈으로 보나 싶었는데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국내 계좌는 60% 수익률과 7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특히 국내 상장된 나스닥 2배 환해지가 USD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익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직투 QLD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환차익과 두 번째 계좌까지 이제 약 1억 5천만 원 수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강세장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와 떨어질 것 같아도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은 불안을 타고 상승한다고 하죠.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르고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하면 안 되고 그냥 보유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는 떨어질 것 같음에도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어느새 4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고 나스닥은 1만 6천 포인트를 그리고 S&P 500은 결국 5천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하락장 속에서 결국 나스닥은 2만 포인트 갈 것이고 S&P 500도 5천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참고 웅줍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줄 몰랐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이게 실화인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새벽 5시에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등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대체 새벽에 왜 갑자기 급등했나 하고 살펴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1분기, 2분기에 대한 자금 조달 예정 규모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재무부는 시장의 예상보다 적은 1분기에 7,600억 달러를 차입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왜 시장의 예상보다 적게 자금을 조달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바로 재정 흐름이 개선되었다는 점과 현금 잔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국채 발행을 예상보다 줄인다는 것이고 예상보다 덜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국채 발행을 줄이면 어떤 게 하락하죠? 네, 바로 국채 금리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 금리가 이 발표로 급락했고 최근 들어 슬슬 오르던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이게 새벽 5시 주가 급등으로 연결된 것이죠. 그리고 국채 발행도 덜 한다는데 민주당 위원들은 벌써 대선을 신경 쓰는 듯합니다. 어제 민주당 위원들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현재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라고 촉구한 겁니다. 금리 인하는 대체 언제 할까요? 스터리치는 금리 예측은 시간 낭비라고 말한 만큼 우리는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결과를 보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또 긍정적인 소식들도 들려왔는데요. 최근에 PCE 발표가 있었죠. 이 코어 PCE를 3개월 연율, 6개월 연율로 보면 연준의 목표 2%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현재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과 연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시장은 5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게 또 3월이었고 또 6월로도 바뀌었던 만큼 이걸 그대로 지금 믿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시장이 어떤 것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기 침체 우려는 줄어들고 골디락스, 연착륙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찾고 있죠. 추가로 AI로 인해 새로운 혁명이 오나? 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다시 시작된 신고가 경신입니다. 이게 딱 2021년 말에 자주 봤었는데요. 이 신고가 경신을 드디어 다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주식은 신고가를 또 경신할 것이다 라고 2022년부터 2023년 외쳐왔는데 시간을 활용해서 기다리니까 결국 그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래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고 이래서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하니까 이제서야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블랙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그만큼 엄청난 실력자들이 다 모여있을 텐데 미국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니까 뒤늦게 이제야 매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돌이켜봤을 때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2022년 10월 그때 블랙록은 바닥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로 이제 미국 주식 저가 매수 시대는 끝났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당분간 힘들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저기서 용기를 내시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개미들이 패닉셀을 하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관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다 죽었는지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니까 미국 경제는 연착륙으로 향해 가고 있다. 미국 주식 비중 확대로 상향시킨 겁니다. 마치 자기들은 웅덩이에서 다 매수해놓고 꼭대기에서 개미들을 태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우리나라 주식 세력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한다. 웅덩이에서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블랙록이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지 마라. 라고 말할 때 저는 50년 만에 부자가 될 기회가 왔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함께 용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붙잡은 결과 1억에 머물러 있었던 제 계좌가 갑자기 4억까지 치솟으며 자산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았냐, 못 잡았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꼭 제 말을 무조건 맹신해라 라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저도 믿지 마시고 전문가들도 믿지 마시고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 공부는 제 채널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게 제가 돈 내고 보는 모든 정보들을 압축해서 공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월 수익률이 좋았다면 아마 올해 수익률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1월 수익률이 좋았다면 그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1월에 하락으로 끝났다면 그에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전 올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21선만 터치해도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 1월 효과 데이터를 공유드리면 1월 수익률이 2% 이상으로 마감하면 84%의 확률로 그에 상승했었다는 것이고 12%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는 경기 침체만 안 오면 현재 강세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을 지겹도록 매일매일 말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주식시장이 끝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AMD, 스타벅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어떻냐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는 오르면 계속 오질 구간을 즐기면 되고 만약 떨어지면 웅주부로 대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이 보유 기간을 언제로 설정해 두었나요? 저는 최소 2030년으로 설정해 두었고, 미국 주식보다 더 나은 투자처가 없다면 최대한 오래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유하고 계속 매수하면서 만약 목돈이 필요해지면 돈 필요한 만큼만 미리 매도할 것이며 나머지는 계속 그대로 들고 갈 겁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수익에 만족해서 아주 작은 수익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주식은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작은 수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바로 내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만질 수 없는 돈, 그 돈을 우리는 이 투자라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34살에 실거주 아파트 한 채도 못 샀을 것이고 주식 계좌 4억도 절대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열심히 저축만 했다면 순자산 2억 정도 겨우 모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웅덩이라는 기회를 운 좋게 만나 미리 공부해둔 결과 그 기회를 잡았고 이제는 또 운 좋게 강세장이라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 강세장에서는 중도 하차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이 버스에 탑승해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이 버스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다시 출발했다가 옆으로 또 돌아가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그냥 가만히 탑승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제 4억의 주식 자산이 10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50억까지도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10억이라고 말하면 안 믿기시죠? 제가 5억이라고 말하면 또 안 믿기시죠?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달성하는 것을 보여드릴 때가 올 겁니다. 딱 5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보유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주식 계좌 4억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시도하고 끈기 있게 달려나가니까 결과가 따라오더라고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를 고른 겁니다. 컨트롤해야 할 건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